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형유산학과 공예와 무형유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직접 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각 보호차 PPT 음성만 지원하는 파일을 처음인지라 어렵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얼굴 보며 수업하던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대부분 무형유산학과 신입생 여러분들이실 텐데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영화 같은 세상에 참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시대에 만나게 된 것을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전통미술공예학과 2, 3학년 친구들 이름도 보이던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모로 불편하겠지만 힘내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 3월 첫 수업을 즐겁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공예와 무형유산 첫 강의 1강입니다. 첫 번째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목표 등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형의 살아있는 유산인 공예와 무형유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나 주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수업은 파워포인트로 진행하며 비디오 자료 등을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강의 관련 질의응답은 강의 시간에 하며 그 외에 더 구체적인 문의나 개인 상담은 메일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수업 2회차 이후에 4월부터는 화요일마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화요일 언제든 소통하는 시간을 환영합니다. 제가 수업마다 수업장을 선정하고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수업장이 선정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듯해서 몇 주 후에 개설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수업 이후에 수업 단톡방을 개설하고 자유롭게 공지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제 메일 주소를 명시해 놓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예와 무형유산 강의 목표입니다. 공예와 무형유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예와 무형유산의 상관관계를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기술 종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공예와 무형유산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공예의 유무형적 가치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공예가 갖는 무형유산학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형유산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공예와 무형유산 강의의 목표입니다. 공예와 무형유산 강의 범위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 공예와 무형유산을 고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 공예 기술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이나 조형 특징, 공예 기법을 비교하며 공예와 무형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예와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 동향이나 새로운 학설을 중점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존의 미학적 평가에 대한 재검토의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강의 내용 총괄입니다. 첫 번째로 공예와 무형유산의 개념 및 흐름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기술 종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3개의 공예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기술의 역사적 흐름과 제작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합니다. 세 번째, 무형유산과 전통 공예기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학습과제 계획입니다. 주례 발표, 기말 발표, 답사 보고서를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 명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주례 발표, 기말 발표는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발제를 팀 프레젠테이션으로 1회씩
주례 발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기말 발표는 날짜가 수정되어야 되는데 6월 23일, 6월 30일 마지막 주차에 기말 발표를 각자 개인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답사 여부가 확실치 않게 되어서요. 학교 측과 상의 후에 결정되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사 보고서 대신에 오늘 보게 되실 그 비대면 수업 과제가 제시될 텐데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설수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 프레젠테이션으로 주례 발표를 진행합니다. 공예와 무형유산에 관련된 참고 도서 및 선행 논문을 참고해서 발제하는 형식입니다. 주제별 공예와 무형유산을 강의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조사하여 발표하면 됩니다. 기말 발표는 공예와 무형유산의 제작 과정, 제작 기술, 제작 도구 등의 관점으로 기술문화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각 결석 등 공지는 해놓았는데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 정말 성실한 엘리트예요. 그래서 결석도 좀 하고 해야 제가 성적 처리하기가 좀 편한데 선배들이 굉장히 성실해서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너무나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무형유산 교재 및 참고도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최영원 선생님이 한국 근대공예사론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를 비롯해서 한국 현대공예사의 이해, 한국의 전통공예 등 다수가 있고요. 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중요 무형 문화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립무형유산원에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전통공예 분야 텍스트 및 영상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태공 선생님의 선행 논문은 학교 도서관이나 리스로 들어가서 검색하여서 살펴보면 앞으로 학자로 또 전문인으로 작가 등으로 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4주차 비대면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주차 계획서를 올려드렸고요. 2주간 비대면 수업은 확정이 되었고 현재로서 4월 6일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첫 주와 다음 주 모두 서평 과제가 있습니다. 인문학 권장 도서를 업로드 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IT 등 아주 자유롭게 도서를 선택해서 A4 한 장의 서평을 쓰고 업로드 해주시면 첨삭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단톡방을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곳을 통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제들이 답사 보고서를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에이트라는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것들이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러한 시대의 무형유산, 전통이라는 것에 주목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런 무형유산, 손기술, 공예에 가치를 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도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 4주차에는 전시평 작가론 작품론 중에 택 1을 해서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차별 강의 진행은 기존 강의 계획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별 강의 계획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2회차 다음 주에는 고대부터 고려의 공예와 무형유산, 또 3회차에는 조선 시대의 공예와 무형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부터는 3차례에 걸쳐서 근대 공예와 무형유산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또 해방 이후에 오늘날의 공예와 무형유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중간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가 5월 11일부터 15일 안에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공지가 내려왔는데 확인 후에 조정하게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현장 답사가 아직 미정인데 결정 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와 무형유산 그 전통기술의 갈래 편으로 4차례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함께 팀 프레젠테이션 주례 발표를 같이 진행하고 마지막 2주차의 기말 발표로 이 수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무형의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라는 주제로 공예와 무형유산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연구해야 할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저는 2019년 무형문화유산과 인류 보편의 공공성, 공예기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대 도예연구에 논문을 실었었는데요. 무형유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란 인간의 육체와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창출된 결과물의 총체로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으로 개별되죠. 인류 문명의 더 나은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무형문화유산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대 문명과 진보는 세계 문화 전통과 창조력,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의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문명은 산업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발전과 정신적, 민족적 완수에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여서 인류 문화유산의 보호, 또 보존의 확보를 제한함으로써 인류 공공의 선을 위한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등재 시스템이 각국의 문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통해서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무형의 문화적 형태로 확장하고 국제적인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선행 논문으로는 최공호 선생님의 공예사 방법론의 성찰과 다문화적 상상력을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논문에서 유네스코 체제야말로 전 지구화를 통해서 탈영토화한 역동적 상징적인 장이라는 전제 아래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라는 상징적 재화와 그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며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이념의 방점을 찍음으로써 국가적 유산으로서의 대표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위계화한다라는 관점이 재도입된 것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이 보호되어야 할 주범적 근거인 문화적 다양성을 민족적 정체성과 이를 보존하려는 비서구 사회 혹은 소수 집단의 특수성을 수용하되 나아가서 인류 보편에 전체적으로 두루 나타나는 그런 성질, 공공성의 관점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공공의 선을 위한 후대 계승과 재창조의 역사를 그려가면서 보편적 공예, 무형문화유산의 과학기술문화적 특질과 그 기술의 진보, 또한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정체성이 나타나는 무형문화유산과 인류 보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구체적인 논점은 무형유산의 공공성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역의 특수성이 어떻게 보편적 가치를 지닐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이며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이 개인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펼치는 데에 반해서 유네스코의 주요 정책 핵심이 커뮤니티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활동은 유형문화재로부터 벗어나서 점차 무형의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속성으로 보면 국보, 보물, 민속자료, 사적, 명승, 기념물, 문화재 자료를 포함한 유형문화재는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존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기에 완성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사가 쓰러지게 마련이지요. 반면에 공연예술, 지식 및 관습, 전통기술을 포함한 무형유산은 전생태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항구적으로 전수될 뿐더러 시대의 미의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서 새로운 기물을 창출해내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과거 완료형, 무형은 현재 진행형의 문화유산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적